김종서 한은 총재가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 한도 대출 등 한은의 신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에 부응하되 기준 금리 등 통화 정책보다 신용 정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6%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는 959조 원을 기록한 반면 개인 가처분 소득은 707조 원에 그쳤습니다. 4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고 5천만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돼 4일 대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 덕분입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R&L 바이오가 적립 매매 첫날 폭락해 소액주주 손실이 최대 2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투자자는 47,155명, 보유 주식 비중은 81.55%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5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0.8% 가까운 상승이고요. 오전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면서 현재 193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급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매도이긴 합니다만 약 200억 원대 적은 물량만을 내놓고 있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8포인트나 상승했죠. 굉장히 탄탄하게,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상승해서 560선대를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13억만 팔고 있습니다. 팔았다고 하긴 좀 뭐하고요.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이 8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환율, 원달러 환율 다시 보자면요. 자, 2.1원이 내리면서 다시금 1118.7원까지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상승세가 상당히 탄탄하고 두텁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유선홍 연구원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스닥 560선에 돌파했는데요. 그 전망 및 전략은 무엇인지,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입니다. 배경 및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의 이슈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진단을 내리셨군요. 자, 1분기 실적이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실적 기준에서 대형주의 개별 종목화 장세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당분간 안정 성장 중심의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곁들여 듣겠습니다. 테마 똑똑입니다. 창투사주의 강세, 그리고 STX 그룹주의 회복세 오늘 상당히 강하죠. 안철수 테마주의 강세,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를 짚기에 앞서서 오늘 장 시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코스피는 지금 0.90%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5% 수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한 3일째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 사흘째 상승하면서 560선 돌파했는데요. 자,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코스닥이 지금 강세 보이는 이유가 정책 기대감될 수 있고요.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 규제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육성하고 내수 부양 강조하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닥 종목, 즉 중소형주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됐고요. 또 하나는 수급적 요인 들 수 있는데, 코스닥이랑 요즘 소재 산업재가 심지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얘기까지 나오는데, 코스피 대형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실적 부진 우려입니다. IT 업종은 비록 실적은 견조한데 주가는 높은 수준이고, 자동차나 소재 산업재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매력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이렇게 매력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상승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도 선진국이 강세인 반면에 이머징 시장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이 있고, 또는 유로존 소버린 리스크나 미국 재정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이머징 대비 선진국이 주가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전일에는 중국과 유럽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유럽 쪽 증시가 두드러졌고요. 이는 유로존 소버린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신용위험 나타내는 이탈리아 국제금리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경기가 둔화되면서 다음 달 2일에 있을 ECB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지난 4월 회의 전에는 56명 중에 딱 2명이 금리 인하 예상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 회의에서 18명 중에 8명이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글로벌 경기 부양 관점에서 센티멘트가 개선될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압력과 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오늘장 지금 1시간 남은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코스피가 1900 초반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실 이렇다고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 반등했다고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저점 확인 국면의 연장으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 후반에 이번 어닝 시즌이 피크를 이루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소재 산업재와 같이 경기 민감형 업종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단기 급락으로 가격 메리트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단기 과열 국면으로 생각돼서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으로부터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세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국내 GDP 성장률 발표되고 또 26일에는 미국 GDP 성장률 발표 예정입니다. 자, 뭐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에 따른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느니만큼, 자, 좀 뭐 이런 우리 증시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에 이어서 좀 꾸준한 좀 상승세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지표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 지표 부분들 일단은 좀 시장 내에 그 전반적으로 우려감,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 상황,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 전자, LG 이노텍 이런 그 굵직굵직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지금 뭐 LG 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있죠. 전년 대비해서 조금 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대기업들에 대한 대형주들에 대한 개별 종목 장세를 조금 좀 이끌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시각 지금 현재 분기 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신뢰의 부재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지난 뭐 GS 건설로부터 촉발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여타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내지 실적 전망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의 심리가 쏠림이
나타나면서 저 무차별적인 투매 현상까지도 벌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애플 실적이 예상 밖으로 상회를 하면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또 반면 글로벌 PMI 지표는 부진을 이어가면서 좀 우려감도 낳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냐면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랄지 어제 있었던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 그리고 여타 그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둔화 현상이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 받아들이는 평가하고 해석하고 전망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각 국들이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부양책을 발표하실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경제 지표 부분은 둔화를 하고 있지만 그 반발적으로 해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 내 투자 심리로 나타나고 있다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그 중국의 PMI 지표에 따른 전반적인 실망 부분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유럽 지역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통화정책 차원에서의 부양 의지가 분명히 발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 내 쏠림이 나타나면서 유럽 시장의 반등 부분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 내 해석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시장 내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쏠리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읽으신 후에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각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익률 확보를 위한 전략이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요. 경기 민감재 쪽에서 낙폭 과대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 성장에 대한 IT와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나을 것이냐라는 그런 그 관점의 차이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철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1분기 실적 발표 역시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1분 그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대형주들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희비 교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시장 내 전반적으로 그 전망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성 어떤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장중 내내 지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대형주의 개별 종목화 장세는 당분간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지는 이번 달 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낙폭과대 차원에서 자꾸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을 지금 시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 있는 시장 내 베팅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철저하게 박스권 위주로 좀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기 민감재, 분명히 경기 민감재 같은 경우에 추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 추세다라는 부분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 차원에서 경기 민감재는 조금씩 좀 사 나가
나가시는 게 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좀 무게 중심을 두셔야 될 부분은 실적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 다시 말씀드리면 IT 업종 일단은 실적 관련해서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필수 소비자 역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성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당분간은 아직은 IT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유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1분기 GDP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데요. 자,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1분기 GDP 부분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전망치에 대한 컨센서스 분명히 이제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그 1분기 GDP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미국 1분기 GDP 발표치 지금 발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철저하게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를 해드리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양분돼 있는 그 시장 뷰가 있습니다. 전략들이 있는데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안정 성장주냐 이 속에서 당분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안정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낙폭 과대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IT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좀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갖고 갈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IT와 방어주를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낙폭 과대 차원의 가격 중심의 어떤 그런 시장 접근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장 중심 그리고 실적 중심이 시장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꼭 머리에 염두하시고요. 대응 전략 이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IT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그림에서 IT 비중 철저하게 유지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주에 대한 관점도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 일본이 이번에 돈을 풀었던 부분 미국 달러화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 지난 금융위기 수준에서 미국이 풀었던 7천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그런 돈을 이번에 일본에서 풀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에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자산 가격의 불안정한 부분들 꼭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주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신도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10% 정도는 계속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파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바닥을 서서히 이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석유화학 주식을 매수를 안 하셨다 그러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석유화학 주식도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중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IT 업종 가장 많이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IT 업종 35%인데요. 이 중에서 대형주 한 25% 그리고 중소형주 한 각각 부품주와 장비주 5%씩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갤럭시 S4 출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갤럭시 S4 출시되면 또 이때까지도 이제 부품주와 장비주에 대한 관심 시장 내 크게 극도에 달했었지만 또 한 차례 이제 시장 내 관심에 부각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주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의 관점 안전 성장과 PBR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요. 자산주 포트폴리오 내에 철저하게 유지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주와 유틸리티주 각각 10% 15% 정도 제한을 해드리겠는데요. 통신주 경기 방어와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주는 특히나 한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추구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대형주를 살 수 있는 외국인이나 운용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의 세그멘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한전 같은 안정적인 주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주식 같은 경우 일단 조금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가격적인
장기적인 메리트를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고 PER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는 고퍼 시절에 사서 저퍼 시절에 팔라라는 그런 철저한 그 철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퍼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고 석유화학주 저점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좀 그동안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짓눌렀던 셀트리온 악재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한 어느 정도 선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 과거 한 5년, 10년 계속 이제 500에서 550 박스권 지금 계속 이제 그 유지가 됐었죠. 박스권 매매 쪽에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제 550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550선 이후에 안착을 하느냐에 지금 그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560포인트 선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전반적으로 일단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에 분명히 지금 이런 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옥석 가리기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 것이냐 하면 이제 5월 초부터 우리 대형주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코스닥 기업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5월 초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염두를 하시고요. 이때를 대비한 실질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속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라면 하루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대응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투사주, STX그룹주, 한철수주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민연금 벤처캐피탈 2천억 출자 소식에 이 창투사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용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창투사주의 강세, 그 상승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연기금에서 2천억 규모의 이제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상승 배경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사실 어떤 회사냐 뭐 이런 부분들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가 벤처라는 회사 어떻게 들어보면 이제 생소한 회사들이죠. 뭐 이름을 잘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한 뭐 회사들. 사실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게임주 회사들이 대부분 아마 이런 데 속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모바일 게임을 창업을 하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제 투자 비용이 드는데 일단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어떤 그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벤처 캐피탈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면 자금을 뭐 많게는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도 일단 대출해주고 지분을 몇 프로 이렇게 넘겨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그 지분을 벤처 캐피탈이 이제 지분 수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회사들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국민연금 2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런 벤처 산업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실리콘밸리를 많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책이 아무래도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이런 내용들과 국민연금이 2천억 출자 배경 거의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창투사주 향후 전망은 앞으로 좀 강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창투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 좀 미흡합니다. 이게 수익 구조를 아직까지 적절하게 내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무형 자산의 평가 자체가 그렇게 좀 잘 돼 있다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재평가 될 때까지는 아마 이런 창투사,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벤처의 붐이랄까 이런 게 일지 않으면
사실 좀 불안정한 수익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기댈 수 있는 거는 뭐 창조 경제가 이제 시행되는 이번 정권에서 벤처 붐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붐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좀 급변하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 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어떤 기업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회사들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국민연금이 2천억 규모, 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사실 뭐 첫걸음 뭐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뭐 좀 시장이 열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창투사 업종 가운데 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뭐 투자 적정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창투사 내용 뭐 한 5개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뭐 대성창투, 뭐 재미니 투자, 우리기술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뭐 A티넘 뭐 인베스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뭐 들어본 적 잘 없으시죠? 관심도 별로 없던 주식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일단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회사들에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라든지 앞으로 뭐 성장성, 사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이 이 벤처 캐피탈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회사를 투자하느냐, 이것도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어떤 회사가 또 대박을 터뜨릴지, 아니면 투자한 뭐 기업마다 망할지, 뭐 이런 것도 검증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그 투자되는 대상들이 방대하고 그걸 다 우리가 알고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지금 현재 지금 뭐 벤처 붐이 뭐 일기 전까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확실히 턴을 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투자하는 데는 보류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는 오늘 추천 종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테마는 떴으되 투자할 만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STX 그룹주 오늘 상당히 뜨겁습니다. STX 조선해양 등은 뭐 벌써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뭐 페노선 등등도 지금 상한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KTB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근호 과장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영 악화로 상당히 불안했던 STX가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좀 노력을 한다. 그런 소식에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오늘의 상승 배경 먼저 자세히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와 이 채권단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 STX 지주회사죠. STX가 소유하고 있는 STX 에너지의 지분 규모로는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이 81만 8천 주가 좀 넘는데요. 이 주식을 매각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 근데 역시나 이 매각은 뭐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에 따른 사채 상환이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매각들로 인해서 좀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 그룹, 뭐 총자산 1조 2천억 원대의 주력 계열사인 이 STX 에너지의 일단 최대 주주 지위를 좀 잃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영권은 STX가 계속 행사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STX 에너지의 어떤 지분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좀 STX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인 것 같고요. 이 STX 에너지의 보통주 교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버팔로 EMP라는 회사가 좀 행사를 했고요. 일본 금융사인 오릭스사가 100% 출자해서 만든 투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릭스가 행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STX 에너지 지분 43.1% 보유하고 있는 오릭스의 지분율은 이제 50%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요. 뭐 단독적으로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STX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지분율이 50.1%에서 43.2%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오릭스에 이어서 2대 주주를 내려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TX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또 오릭스로부터 한 3,6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STX 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그리고 또 STX 에너지의 유상증자 참여, 그리고 또 최근에 STX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이비, 제가 말씀드렸던 STX 에너지의 지분이죠. 450억 되는 규모, 이 부분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일단 일본 금융회사인 오릭스가 과연 STX 그룹의 방어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좀 해줄 것인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좀 쏠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STX 그룹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시발탄, 기폭제는 이미 발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X 그룹주 앞으로 좀 정상화에 따라서 전망을 괜찮게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향후 정부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요. 그만큼 일단 STX 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부나 채권단 입장에서는 STX 전반적으로 이 어떤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을 좀 상처 입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투자자의 어떤 믿음 회복, 신뢰 회복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드리고 싶고요. 일단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원책은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STX 그룹주와 관련되어 있는 엮여 있는 어떤 이해관계들이 그렇게 작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부나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책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동원들을 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X 그룹 중에서 좀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그래도 STX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 STX, 그리고 STX 엔진, STX 조선해양, 중공업, 그리고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는 지주회사인 STX를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어떠한 지원책이든 어떠한 보완책이든 이 STX라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정상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그간 재무구조 문제에 의해 좀 많이 하락했던 어떤 주가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지원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지주회사인 STX의 주가 반등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원책과 이 채권단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반응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STX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와 신뢰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혔습니다. 물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이벤트나 어떤 정부의 반응, 채권단의 반응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원책이나 채권단 그리고 정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향후 STX뿐만 아니라 STX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 모든 종목들의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큰 어떤 이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무드는 어느 정도 좀 채권단이나 정부가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이겠지만 갑자기 또 정부나 채권단의 어떤 반응들이 좀 시큰둥해지거나 돌변하게 된다면 또 STX 및 STX 관련주들은 또 한번 좀 주가의 어떤 출렁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X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간 나오는 지원책들이나 채권단과 정부 반응을 굉장히 좀 꼼꼼하고 예민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공략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5,000원 정도의 가격을 좀 접근을 하시면 매매는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벤트에 민감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책들이나 채권단 정부 반응은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들을 하시고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 STX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리고 안테나를 좀 곧게 세우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무드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의 방향성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의 무게가 조금 더 크겠지만 역시나 정부나 채권단의 반응이 언제 바뀔지 그리고 지원책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1차 목표가 5,000원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의 STX 그룹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4.24 재보궐선거일이었죠. 오늘 밤 한 10시 정도에는 이제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테마주가 일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죠, 이른바. 자,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노원 쪽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좀 유력시 되면서 오늘 일제히 안철수 테마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상황과 상승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가 시작이 됐죠. 근데 여론조사 지지율 자체가 한 44%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고, 2등 같은 경우가 한 27% 정도, 그래서 한 15% 이상의 지금 격차가 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그 10% 이상의 격차도 굉장히 지금 좁히기는 힘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오늘 저녁에 만약 결론이 나버린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유의 깊게 지금 보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테마주라서 또 한번 테마주 요즘 좀 정부 측에서 테마 관련 종목들 주의보 좀 여러 가지 주가 급등하는 사유들 만약에 얼토당토한 사유로 급등하는 누가 이제 끌어올렸다는 걸 잡기만 해도 지금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테마성 상승 이유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목부터 좀 하나하나씩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랩 안철수 연구소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안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가격 정확하게 시가 정도 오늘 시초가 부분에 딱 머무르고 있는데 고가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론조사가 10% 이상의 격차가 나면은 웬만하면은 당선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결론이 나서 내일 안철수 후보가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딱 잡혀버리면 내일 안랩이나 여타 다른 관련주들 점상으로 시작하거나 10% 이상의 상승폭으로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또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랩 6가지 종목 안랩 솔고바이오, 써니전자나 KC피드, 다물 멀티미디어, 미래산업 전부 다 주가 흐름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한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테마주.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뭐 상당히 이걸로 재미를 보신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된통 되신 분들이 오히려 그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사란 소리냐 아니면 그냥 보고 있으란 소리냐 좀 궁금하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 입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안철수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 그러니까 뭐 안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가 72,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비중 자체를 잡으실 때 한 5에서 10% 정도로 조금 안철수 관련주들 있죠. 관련주들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부탁드리는 거는 10% 이상은 좀 넘기지 마시라고 좀 당부를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샀습니다. 샀으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자, 당연히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수익이 5% 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들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고가에 몰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7만 3, 4천 원 부근에 안랩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내일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일 당선이 돼서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슈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는 내일 뭐 잘 가준다면은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다른 종목을 또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좀 굉장히 고가 부분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종목 써니전자. 자, 써니전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자, 써니전자 오늘 거래량 500만 원 이상 나와줬고요. 오늘 시가로 4,600원 시작해서 고가로 지금 얼마죠? 4,93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지금 갭 차이 자체가 한 8% 정도 나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하게 내일장에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최근에 등락폭을 좀 거듭하긴 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제 모든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투자를 손절보다는 안철수 당선 쪽에 저는 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틀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내일 오전장 중에 수익이 적게나마 나셨다면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다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테마 가운데 아무래도 뭐 사볼 만한 종목이냐 안랩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안랩 대장주로서 안랩이 그래도 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팔기 그다음 가장 좀 수월한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자, 안랩 현재가 한 72,000원 부근인데 72,000원 부근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비중은 5에서 한 10% 정도까지만 비중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랩 차트를 봐도 일봉상으로도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올해 1월달 들어서부터 4만 원부터 해서 서서히 반등을 줘서 다시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그 흐름인데 차트상의 올해부터의 저점 라인 자체가 서서히 따라가는 흐름에서 지금 구간 자체가 거의 지금 바닥권인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조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수급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수급상으로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기관 쪽에서도 이틀 연속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져 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비중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5에서 10%를 잡으셔야 되고요. 내일 만약에 오전장에 급등하게 된다면은 최소한더러 5에서 7% 이상의 급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실 때 내일 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해서 수익이 만약에 5% 이상 나셨다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오늘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내일 오전장에 수익이 한 2, 3% 이상 나실 겁니다. 그럼 그때 좀 정리를 하신다면은 가장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인데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당장 내일 안 됐을 경우 시초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종목도 역시나 안철수 안랩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조금 행동을 해주신다면은 괜찮은 수익 아니면 또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철수 테마주 분석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휘발성이 워낙 좀 강한 테마니까 여러분께서 조심조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의 인터파크가 3.9%나 수익이 나 있습니다. 유진로봇 이정부 대표가 어제 추천했던가요? 0.2% 올랐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8%로 소폭 손실입니다. 이기택 과장이 한국사회보결제 가장 높이 올라서 5.2%, NHN이 0.3% 수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이기택 과장의 한국사이버결제가 5.2%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8%, 쉽사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신경이 쓰이진 않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제 국내 의료 영상 장치 시장 1위 업체로서 좀 올해 진행 중인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 그리고 국내 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과 주가가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한 주간에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코스닥 종목 셀트리온이죠. 좀 지금 현재 상한가 또 움직임인데 한 주간에 좀 급락을 줬었죠. 그래서 그간 상승 추세에 이었던 그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좀 동반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물론 업종 섹터는 구분이 되지만 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에도 그 좋았던 이슈는 아니었던 그런 한 주였고 지난주에 종목 접근할 때 그 1,500원, 11,000원대 좀 가격 지지 받는 구간으로 11,300원대 소개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또 한 주간의 가격 조정보다는 하단 좀 지지받으면서 현재 1,100원, 200원대 매수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한 주간 움직임 보였고요. 한 주간 좀 큰 상승 보여주는 종목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종목 바라보는 관점도 기술적인 움직임에서 보는 또 그런 관점도 지난주와 변동은 없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 12,600원 좀 유지하고 좀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 들었고요. 자, 새로운 종목은 휴비스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말부터 그 대부분의 화학 업체들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치가 완화되고 그리고 제품 가격 자체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가격 정도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화학주들을 저가에 매수하자 실적 턴아웃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휴비스는 물론 업종 섹터는 크게는 화학주지만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화학은 아니고 폴리에스터 섬유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폴리에스터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이 세계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주로 자동차용 내장재나 가구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건자재 쪽에 쓰이는 이 단섬유 업체는 한국의 웅진케미칼과 그다음에 휴비스 그리고 대만의 나냐 같은 소수 업체가 가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휴비스 제품 매출 비중을 보면은 단섬유가 한 57%, 장섬유가 한 22%, 그리고 폴리에스터 집등이 한 17%로 단섬유 부분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한 40%로 1위의 과점적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좀 전에 웅진케미칼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웅진케미칼을 역시 휴비스가 영위하는 폴리에스터 산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비스가 웅진케미칼을 인수를 한다면 국내 단섬유 제조업체로는 이제 휴비스가 유일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가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휴비스가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원론적으로 그 금액을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면 뭐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기관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난달 3월 2일부터는 오늘까지 총 5거래일 빼놓고는 주가가 오르던 빠지던 뭐 연일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그 구간 안에서 현재까지 뭐 수급 주체의 평균 가격대는 뭐 대충 한 11,700원대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일단 중장기적인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수급 관점에서 오늘 종가 부근에 좀 접근을 하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2,8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1,500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추천 종목 전진우 팀장으로부터 휴비스 받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